회원님들 최근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웠잖아요. 저도 꽤 어려웠어요. 지금과 같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는 교체 타이밍을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심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 요거는 요로 교체하고 저거는 괜찮으니까 갖고 있고 요거를 좀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좀 옮겨가고 별 생각을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회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지금 시장이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좀 까다로운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어렵냐면 경제 지표나 아니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시장이 만들어지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자꾸 이제 엮이니까. 그거는 심리에 의해서 자꾸 엮이니까. 그쵸? 아, 이놈의 주식시장 하루 오르면 다음날 내리고, 그죠? 황금리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오르면은 그 다음날 내리고, 움직이면은 그 다음날 또 내려가지고 또 머리 아프고, 내릴 때 또 사지 못하고 있다가 보면은 또 그 다음날 또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 등락 같은 경우에는 좀 신경 써서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은요, 회원님들, 시장은 안 오른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진짜 많이 올라온 거예요. 만약에 회원님들 여기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움직인 거고 고점을 찍었죠, 그죠? 쫙 갖고 올라왔잖아요, 그죠? 올라오고 지금 이게 횡보잖아. 저는 지난주에도 횡보, 이번 주에도 횡보, 지지난주에도 횡보. 지금 시장은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옆으로 지금 등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얼마만큼 갈 거냐, 이게. 이게 얼마만큼 갈 거냐. 요것만 우리 측정을 해보자. 그러면은 이 횡보에 대한 부분을 풀어낼 수 있는 이 주체, 이건 누굴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주체라고 한다면 동학개미가 있죠, 여기죠. 개인 투자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관들이 있잖아요, 기관.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있고, 외국인. 그래서 어느 쪽이 들어와야 되느냐. 개인이 움직인다면은 어떤 요건, 요소가 있어야 되고, 기관이 만약에 움직인다면 뭐 갖추어져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요건은 또 뭔가.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은 지금 들어올 수 있을까? 최근에 이 MSCI 이 리밸런싱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이 연기금이 그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에 좀 더 신경 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 최근에 움직인 그런 여건에서 시장적 측면에서 쳐다볼 때는 잠깐 위축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현재의 상황은 횡보일 거고, 이게 안 올라온 부분이 아니잖아요. 전체 상황에서는 이렇게 크게 올라온 상황이니까 얼마만큼 횡보할 건가,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볼 수는 없었어요, 저도.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잘 움직이던 주가가 올라온 거거든요. 이때도 그래요. 주가가 잘 올라오던 부분에서 눌려버렸어요. 이때도 거의 뭐 따지면은 삼산 그리고 움직인 거니까. 주가가 내리고 이때도 공매도 금지가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횡보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진짜로. 이때의 횡보는 굉장히 길었죠. 한번 보실래요? 굉장히 길었어요, 이렇게. 그죠? 굉장히 길었어요, 이 횡보가. 이 부분 보면은. 여기서 이제 횡보를 지금 탈피하는 건데, 이게 몇 년이에요, 지금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요점까지 하면 6년. 이렇게 해서 돌파한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에 이 박스권은 이 폭이 깊죠, 그냥. 폭이 크지? 그렇잖아요. 여기가 뭐 저점 1800포인트라고 치고, 이 고점에 여기 2000포인트라고 치고, 200포인트. 200포인트 등락이지. 그죠? 맞죠? 그죠? 요거 기억나나요, 혹시? 이거 왜 이랬어요, 이때? 이때 200포인트 등락이 내리면은 진짜 저점에서는 1800, 1850, 오르면은 200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 이때였었어. 그래서 2000포인트만 넘으면은 매도 나오고, 그래서 다시 또 내려오고, 내려온 부분에서 또 끌어올리면은 다시 그때 매도 나오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주가가 쫙 올라오는 이때에, 이거부터 물어보면 되겠다. 그때에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가 누구요? 그때가 그때 요때 했더니 좀 모르는구만. 그때가 언제냐면요, 미국의 금융위기 있을 때, 그리고 2011년도 유럽의 재정위기가 넘어서면서 움직였을 때, 그때 누가 샀냐고 기억나요? 펀드가 막 결성이 되고 펀드에 투자를 하면서 증권사에 줄 서서 펀드 투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그 기억나시는 분? 이때 주식 투자 안 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주가가 2000포인트만 오르면은 펀드 환매 물량 등 막 나오고, 그래서 또 떨어지고, 또 2000포인트 올라오면은 기관 펀드에서 팔아가지고 또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게 올라온 건데. 근데 그때도 펀드가 제가 알기로는 100조 이상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펀드 잔량이 줄어들었을 때가 50몇 조까지 제가 확인하다가 이제는 뭐 그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적을 안 했는데, 추적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86님이 제대로 알았네.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가 이게 묻지마 펀드예요. 근데요, 그 묻지마 펀드에 줄 서서 가입했슈. 이 인사이트 펀드는 뭐냐면 투자에 대한 부분은 그냥 다 회사에 맡겨라. 니네는 돈만 내라. 근데 회원님들, 그때는 그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에 가입을 해가지고 기관들이 이제 주가에 대한, 이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부분은 이렇게 있었지, 그죠?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부분에서는 진짜 대단했었지. 이 펀드 누가 보내준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보내준 거잖아. 그리고 그 대신해서 운영하는 게 기관이었지, 그죠?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횡보를 하게 만들고 이 뚫어오를 때까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펀드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크게 움직였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제가 143조까지 내가 추적을 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게 53조인가까지 줄어들었을 때 내가 더 이상 보진 않았거든요. 펀드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펀드는 지금 많이 없어진 거지. 한마디로. 지금도 펀드 드는 사람도 있는데요. 다시 또 펀드의 열풍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추가적으로 올라오는데 내가 직접 투자해주니까 안 되더라.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 기관 투자자들한테 펀드 넣어서 맡겨야겠다. 이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게 망각의 동물이라 여기 있는 부분을 다 잊어버려. 이때에는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펀드 다시 넣나 봐라. 그게 다 환매한 건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 개인 투자자의 돈이 이쪽에 들어간 거고 지금은 개인이 직접 투자한 거고 이 동학개미잖아요. 현재의 이 동학개미의 위치와 기관의 위치, 요거를 비교를 해서 보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같지는 않아요. 기관은 개인 투자자들이 환매를 하면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동학개미는 이게 직접 투자한 거거든요. 자,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 동학개미요. 그래서 요번에 주식시장에 들어왔어. 뭐 있나 살펴보니까 그래도 삼성전자가 제일 안정적인 것 같아. 삼성전자를 샀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4만원대에 산 거잖아. 삼성전자를 샀어. 삼성전자 샀는데 지금 8만원이지. 4, 5만원대에 산 거니까 8만원이니까 그건 더블이 났단 말이에요. 팔어 안 팔어? 팔 것 같아요? 안 팔 것 같아요? 안 팔지, 그죠? 이해가 되나요? 여기서는 팔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차피 얘네는 환매를 하니까 이거 안 되는 것이 뭐 그냥 환매해서 내가 직접 투자해야지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회원님이 동학개미라고 생각해봐. 근데 산 거는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5, 6만 원에 샀는데 지금 7, 8만 원, 8, 9만 원까지 올라왔으면 팔어 안 팔어? 삼성전자가 대표인데 안 팔지. 안 팔 것 같죠, 그죠? 자, 나는 동학개미예요. 그래서 자녀들 계좌를 텄거든? 자녀들한테 오래 갖고 있으면서 수익을 크게 날 수 있는 종목이 뭘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또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사놨어. 있지. 삼성전자 사놨더니 이게 안 가. 8만원에 샀는데 뭐 7만원 내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 쫓아갈 때 샀으니까. 동학개미가 늦게 들어온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한 8만원 넘게 샀는데 지금 손해예요. 팔어 안 팔어? 안 팔죠. 현재 위치는요, 이때는 기관들이 파는 부분에서 나온 거고, 지금은 동학개미가 들어온 거잖아요. 동학개미가. 지금 그 예탁자산 70조 정도가 돼 있고, 예탁금이 74조, 70조,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증시 주변 자금으로는 66조, CMA에 66조가 있는 상황이니까 버금가거든요, 지금. 근데 이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한 거고, 직접 투자한 부분이 장롱에다 집어넣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주식으로 해놨다라고 하면 안 팔 거라고. 지금 흔들리는 거는 위에 있는 부분을 매매하시는 트레이딩적 부분으로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동학개미 같은 경우에는 잡고 있는 부분이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올 수도 있겠지. 돈이 필요하면 나오는 건데 전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만약에 삼성전자를 투자했는데 삼성전자 20% 손실 났어. 그래도 동학개미에 관련돼 있는 계좌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한테 집어넣어준 건데 뭐 당장에 팔을게요. 이거 손실 보고 그냥 갖고 있는다고. 뭐 그냥 여유 자금 있고 용돈 받은 거 있으면 한 주나 두 주 더 사줘야겠다. 이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안 나오는 물량이지. 그쵸? 요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전체 시장에 대한 부분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냥 가볍게 하자고 그랬잖아. 이해가 되면 1번 한 번만 눌러줘요. 그러면 제가, 이제 현실로 돌아갈게. 이해되면 1번 한 번 올려주시고. 자, 현실로 좀 들어와서 보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현실로 들어와서 보니까, 아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여기까지 올렸어. 이게 안 올라간 것도 아니지. 이제부터 이제 횡보인데. 그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횡보인데, 이게 언제까지 횡보하겠냐 이거지. 전에는 이게 6년 걸렸는데. 그리고 이때는 이게 환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유출이 됐는데, 여기서는 이 환매라는 부분이 있어서 유출이 될 거냐, 이지. 그건 아니지. 그럼 여기에서의 매도의 주체가 누구냐, 이게 매도. 그쵸? 여기에 매도의 주체는 뭐였어요? 기관이었지. 근데 기관 안에 숨어 있는 게 개인이잖아. 그죠? 여기다가 돈 맡겨가지고 산 거니까, 펀드로. 솔직히 뭐 기관이 팔고 싶어서 팔 것이요? 개인이 환매해주니까 파는 거지. 오케이? 예, 오케이. 여기는 매도의 주체가, 여기는 개인이고, 여기는 매도의 주체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학개미인데, 동학개미는 안 팔 것 같고. 그러니까 매도의 주체가 누가 됐어요? 외국인. 플러스 기관. 근데 얘네들도 뭐 보유한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팔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외국인들도 아까 얘기했지만 MSCI 리밸런싱 한다라고 해서 포트에 대한 비중을 조절하는 부분에서 한국물을 좀 팔을 수는 있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펀드 가입 안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좀 투신권이라는 게 살 수 있는 게 없는 겨. 그러니까 맨날 바라보는 게 연기금이잖아, 연기금. 그래서 연기금이 이거 사놨던 거 이거 왜 파는 겨? 뭐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다음에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금융투자. 이게 자기 계정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쪽에서 샀다 팔았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매매의 주체는 연기금과 금융투자,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이지, 그죠?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근데 회원님들이 알다시피 여기에서는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요거 때문에 지금 빠진 거고, 요거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빠진 건데 급격하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빠져가지고 급격하게 개인 투자들 동학개미가 형성되면서 매수를 한 거고, 매수는 매도로서 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횡보하는 부분에서 이쪽 기관과 외국인이 파는 부분이 얼마만큼 가겠느냐, 요것만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오면 올라오는 여건에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진짜 많이 올랐다고 팔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률적으로 다 팔 수 있는 부분으로 나오진 않을 거지. 아주 지금 계획적인 부분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팔고 기관들이 파는 부분에서 조율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으면 좋을 수 있는 거고 나쁘면 견딜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의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매를 통해서 투자자들, 즉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리를 좀 위축시켰다가 또 풀어줬다가 위축시켰다가 풀어줬다가 이렇게 하면서 유리한 종목이나 유용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갖고 있어?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가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흡수하고 뺏으려는 이 목적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은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번 주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다음 주에 성공 투자하자. 감사합니다.